대대손손 평안한 집안의 공통된 습관, 부처님 말씀이 알려주는 삶의 기준. 왜 어떤 집안은 대대손손 평안할까요? 유독 탈이 적은 집안, 자손들이 편안한 집안, 후대를 이어 화목한 집안. 이런 집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겠지. 조상덕이 좋은 거겠지. 운이 좋은 거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신 건 조금 달랐습니다. 평안한 집안에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습관을 가진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의 차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집안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대대로 큰 탈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집안,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도 자식을 탓하지 않는 집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안 분위기가 편안한 곳, 그런 집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는 정말로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습관이 무엇인지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집안은 대대손손 평안한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안에 그 습관을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안의 흐름.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업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하면 내가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만듭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 집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집안의 공기를 온몸으로 배웁니다. 화내는 걸 배우고 참는 걸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빚을 지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습관을 물려줬을 때다. 이 말씀이 정확히 집안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못 물려준다고 미안해합니다. 좋은 교육을 못 시켜줬다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대하는 습관. 이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들어서는 순간 편안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어떤 집안은 들어서는 순간 긴장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대대로 쌓인 습관입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감정 표현, 부모의 태도. 이게 자식의 말투가 되고 자식의 감정 표현이 되고 자식의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가 되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집안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좋은 습관이 쌓인 집안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좋지 않은 습관이 쌓인 집안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그럼 평안한 집안의 공통된 습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습관 1말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화살보다 깊이 박힌다. 평안한 집안의 첫 번째 습관은 말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빠는 맨날 저래. 너희 엄마는 원래 그래. 이런 말 무심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 마음속에 그대로 박힙니다. 아빠는 저런 사람이구나. 엄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평생 갑니다.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잠깐 참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아이 마음에 어떻게 남을까?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진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이게 집안을 바꿉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3번 생각하라는 건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말인가? 이렇게 3번 묻고 말하는 습관. 이게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집안에 함부로 내뱉는 말이 없으면 아이들은 말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평안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일이 적으니까요. 습관 2.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평안한 집안의 두 번째 습관은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독과 같다.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 남을 태운다. 화를 내면 상대가 먼저 다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다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화는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온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배우자는 말을 아낍니다. 이게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숨을 한번 쉽니다. 지금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할까?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를 식힌 뒤에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연습합니다.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잠깐 하고 멈추는 습관. 이게 집안을 바꿉니다. 아이들은 그걸 봅니다. 아빠도 화가 나지만 참고 있구나. 엄마도 속상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으시네.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자라서 똑같이 합니다. 화가 나도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게 대대로 이어지면 그 집안은 소리 지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이성적으로 대화로 풉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습관 3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택한다. 평안한 집안의 세 번째 습관은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택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항상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이해하거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원망하거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거나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으로는 원망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이해로만 원망이 끝난다.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원망이 올라오니까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원망하면 관계가 나빠지겠지. 이해하면 관계가 나아지겠지. 그래서 이해를 선택합니다.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이것도 봅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화낼 법한데 이해하시네. 아빠가 엄마 탓할 법한데 감싸주시네.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자라서 자기 가족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배우자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택합니다. 이게 대대로 이어지면 그 집안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습관 사복을 쌓는 삶의 태도. 평안한 집안의 네 번째 습관은 복을 쌓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란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한 업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 평안한 집안의 부모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줍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베푼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아이들은 이것도 봅니다. 부모가 이웃에게 친절한 모습, 부모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모습, 부모가 겸손하게 사는 모습, 이걸 보며 자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자기도 이웃에게 친절합니다. 자기도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자기도 겸손하게 삽니다. 이게 대대로 이어지면 그 집안은 주변 평판이 좋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은 참 괜찮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복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좋은 인연, 좋은 관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재물은 때를 이어 물려줄 수 없지만 선한 업은 때를 이어 이어진다. 재산은 물려줘도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업, 좋은 습관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면 자식도 선하게 삽니다. 자식이 선하게 살면 손주도 선하게 삽니다. 이게 진짜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가볍게 쓰지 않기,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택하기, 복을 쌓는 삶의 태도. 그런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안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평안한 집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랬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만 바꿔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화를 한 번만 참아도 관계가 나아집니다. 오늘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쌓이면 집안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봅니다. 우리 집이 달라졌네. 부모님이 달라지셨네. 그럼 자식도 달라집니다. 부모를 보며 배우니까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집안의 평안도 조건 따라 생깁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태도, 이런 조건이 모이면 평안이 생깁니다. 반대로 함부로 하는 말, 폭발하는 분노, 쌓이는 원망, 이런 조건이 모이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할까?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 선택이 모여서 집안의 미래가 됩니다.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손주의 미래가 됩니다. 마무리. 오늘 대대손손 평안한 집안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 말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오늘 화를 한번 참는 것, 오늘 원망 대신 이해를 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서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평안한 집안도 오늘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화가 나도 한 번만 참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원망이 올라와도 이해를 선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일로, 모레로 이어지면 우리 집안도 조금씩 평안해질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지나 내일과 그 다음까지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집안에 평안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